자, 5월 둘째 주 서울은 여전히 좀 밋밋하게 갔습니다. 매매 평균 가격은 이제 조금씩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서울의 매수 심리도 좀 오르다가 이제 지난주는 좀 보합을 했어요. 매매 거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높은 수준에 있죠. 높은 수준에서 계속 좀 보합을, 그러니까 지금 매매 분위기는 떨어지고 있진 않아요. 꾸준히 거래는 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죠.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밋밋해지면 경매는 오히려 낙찰가는 좀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여요. 지난주는 28건, 서울의 28건의 아파트가 낙찰이 됐고요. 성수동, 뭐 요즘 또 한참 좀 움직이고 있는 상승을 좀 주도를 하는 구 중에 하나죠. 성동구.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낙찰 사례를 좀 볼게요. 전용 84제곱미터인데 한번 미납을 했었어요. 단독으로 입찰을 했다가. 그런데 가격이 좀 높죠. 23억 3,900. 거의 뭐 23,400 가까이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찰이 두 번 되고 나서 그리고 입찰을 해서 지금은 19억 8,9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야, 그런데 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지금 2위가 거의 뭐 최저가 수준으로 그냥 적은 것 같은데 지금 15억 6천이에요. 근데 야, 19억 8,900? 이게 사실이라면 와, 이거 어쨌건 이 낙찰도 뭐 잘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전용 849 19억 8,900이다. 최근에 22억까지도 이제 실거래가 됐죠. 그리고 지금 매물도 22억에 나와 있어요. 뭐 지금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있는 아파트인데 와, 이게 어쨌건 지금 뭐 시세는 22억 정도예요. 실거래도 됐고. 그런데 뭐 19억 8,900이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그래도 2억 이상 지금 싸게 낙찰을 받은 거니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2위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정말 두 명만 입찰을 했고 2위 금액이 이 금액이라면 이 낙찰자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한두 푼이 아니라 이게 4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어, 글쎄요, 막 아무리 2등과의 가격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쨌건 그래도 2억 넘게 좀 싸게 낙찰을 받은 사례고요. 쭉 보면은 뭐 성동구 또 있는데 이건 좀 높게 낙찰이 된 것 같고 뭐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쭉 있네요. 쭉 있고 동작구 요 낙찰세를 한번 볼게요. 야, 이거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청 싸게 낙찰이 된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시세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전용 84제곱미터고 뭐 층은 3층짜리네요. 11억 4,200에 낙찰이 됐어요. 지난달에 최근에 12억 9천까지 실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은 13억 13억 정도를 시세로 이제 보면 되겠죠. 이것도 11억 4,200이면 한 1억 6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어요. 뭐 권리적으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도 좀 볼까요? 역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전용 5구짜리인데 3억 3천에 낙찰이 됐죠. 층은 좋아요. 17층이고 야, 단독이에요, 단독. 권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고 전부 말소가 되고 임차인이 뭐 이 500은 이제 그 MPL 거 채권 인수한 그 업체에서 그냥 이제 전세권으로 뭐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왜 이런 짓을 했다? MPL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채권 매입한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상 MPL을 매입을 했을 땐 매입한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소액 보증금을 또 이제 뺏기는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하기도 해요. 어쨌건 뭐 임차인은 없는 거니까 인수해야 될 임차인도 없고 권리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단독으로 입찰을 했죠. 그리고 3억 3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동네는 거래가 너무 안 되네. 이거 21년도에 거래가 되고서 없어. 없어요. 이 지금 5구짜리는 거래가 굉장히 뜸하고 뭐 4억 1,500 그리고 이제 다른 평형대를 이제 유추해서 뭐 최고가는 한 4억 후반대까지 이제 갔었다. 뭐 실거래가 되진 않았네요. 근데 이제 84 기준으로 봤을 때 84는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고 5억 후반까지도 이제 시세를 뭐 인근 주변의 아파트 뭐 실거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했겠죠. 근데 지금 84도 4억 후반대에 작년 6월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러면은 이 5구짜리는 지금 매물이 4억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4억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요 정도 가격대에 이제 거래가 될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어쨌건 지금 시세가 4억이다 라고 한다면 4억이면은 요 정도 분위기네요. 요 정도 분위기. 그런데 낙찰가는 3억 3천. 오, 굉장히 잘 받았네요. 7천만 원이나 싸게 받았으니 이 정도면은 층도 좋으니까 괜찮네요. 괜찮고 그럼 낙찰받은 가격대는 3억 3천이면은 이 정도? 한 요 정도 가격대네요. 요 정도 가격대. 이렇게 오르기 전의 가격 정도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받았네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사례를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전용 114제곱미터인데 이거는 한번 불허가가 됐던 적이 있네요. 야, 24명이나 입찰을 했어. 이때가 이제 올 1월 달이었네요. 이때 좀 분위기가 좀 할 때 24명이 입찰을 해서 8억 4천. 낙찰가도 괜찮네. 8억 4천에 낙찰이 됐는데 불허가가 됐어요. 아마도 개인회생일 듯 싶어요. 내용을 보면은 글쎄요. 송달 내역을 보면은요. 채무자금 소유자가 뭐 의견서 제출하고 이의 신청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뭐 개인회생 관련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걸 수도 있고 어쨌건 이런 절차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허가가 됐어요. 이거는 채권자 그러니까 채무자 신청에 의해서 이제 불허가가 됐던 게 다시금 이제 경매로 진행이 되네요. 이거 낙찰받은 아마 뭐 적절하게 뭔가 대응을 했으면 또 불허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뭐 내역을 보니까 뭐 대응을 한 이제 그러한 흔적은 없어 보여요. 어쨌건 이제 불허가가 됐고 다시 경매가 진행이 돼서 8억 5,100에 낙찰이 됐죠. 자, 시세를 보니 13억 1,000까지 이제 거래가 됐었고 쭉 빠져서 최근에는 9억 2,200, 매물은 9억 5천. 근데 여기 지금 9억 3천짜리 매물이 나와 있어요. 제일 저렴한 게 지금 9억 3천이에요. 9억 3천 이 정도가 지금 시세고 가격도 충분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낮은 상태고 그런 가운데 8억 5,100이면 뭐 1억까지는 아니네요. 한 8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건데 굉장히 이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게 잘 낙찰을 받아갔어요. 자, 이렇게 서울의 매수 심리나 뭐 거래 지수나 뭐 그 밖에 이제 다른 지표들도
비교적 지난주에는 좀 얌전했어요. 특별하게 막 큰 어떤 움직임이 이제 없는 가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매는 이렇게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서 낙찰가가 더 좋았다 이제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경기도도 뭐 서울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경기도는 지금 평균 가격도 계속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그 상승폭이 이제 계속 좀 잠잠한 뭐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전세가 그 상승폭이 뭐 그렇게 지금 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매수 심리는 오히려 조금씩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지금 경기도는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지금 하락을 좀 했어요. 거래도 근데 거래는 뭐 꾸준히 서울이랑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그런 건데 경기도는 지난주에 총 65건의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이 됐고요. 재밌는 사례 한 건만 보고 갈게요. 야, 분당구 백현동인데요. 감정가가 23억 천, 낙찰이 8억 4천. 야, 이거 대박이네요. 36%의 낙찰이 됐어요. 분명히 사연이 좀 있겠죠. 이거는 뭐 경매 공부도 좀 될 것 같고. 일단 토지 별도 등기가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토지 등기부에 보니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철도 시설 소유,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지상권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있죠. 이런 유형은 전혀 어떤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는 뭐 별다른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뭐 빨간 것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유찰이 돼서 왜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됐는지 권리적으로 보자면, 자, 이제 등기부상의 문제는 없어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고 전부 다 없어지는데, 임차인이 있죠. 보증금이 12억이에요. 전입일만 있고, 자, 대항력이 있어요. 왜냐면 이 근저당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고, 하지만 확정일자도 안 받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보증금은 12억이에요.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는데 이 배당 절차에 전혀 참여를 못 하죠. 그러니까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왜?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도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지요. 그러니까 배당 순서는 뭐 일반 채권으로 가장 마지막 순위가 되겠죠. 어쨌건 자, 배당을 못 받아요. 12억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낙찰이 된 금액은 12억을 더 해야 되니까 20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된 거죠. 뭐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이게 아마 바로 GTX 지금 개통이 됐죠? 그거 바로 옆일 거야 아마. 자, 맞죠? 이거 백현마을 2단지고 지금 여기 지금 GTX역이 성남역 여기 지금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야, 이거 넘어지면 바로 이제 GTX역이네. 그래서 호재거리가 정말 분당은 뭐 노선 자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선에 신분당선에 또 뭐 이 GTX 거기다가 이때 경강선이 또 왼쪽으로 쭉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여튼 절대로 경기도 중에서는 뭐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에 비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계속 분당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전용 118이면 뭐 18억 4,500 뭐 이렇게도 거래가 됐었고 151 요거구나. 118이면 요거예요. 요거고 22억에 작년 9월에 실거래가 됐었네요. 다른 건들은 21억. 잠깐만, 이게 22억이었잖아. 22억, 뭐 21억.
최근에도 올해 1월에 21억에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건 제일 싼 게 저층이 21억이네요. 그럼 뭐 일반층은 얼마부터 나와 있을까 이게? 22억 5천, 이것도 저층이고, 23억부터 나와 있네.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건 22억까지 실거래 됐고요. 가격이 뭐 계속 오르고 있네, 지금. 뭐, GTX 바로 개통되고 나서, 뭐, 호재거리가 굉장한 거잖아요. 지금 호가는 지금 23억이에요. 낙찰가가, 여기 12억을 더한다고 했으니 20억 4천이죠. 그럼 23억. 뭐, 그래도 한 2억 6천 정도 이제 호가 대비 싸게 낙찰이 됐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각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인천도, 뭐 하락 수준은 미미하고요. 그리고 인천은 이제 평균 가격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죠. 전세는, 전세 상승 폭이 지난주는 살짝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 심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분위기가 지금 좋죠. 근데 지금 거래에 대한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계속 막 오르고 있죠. 어, 지금 뭐 조금 더 가면은 작년 한참 때 가장 높은 그런 수치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세 수급 지수가 그 잘 나가다가 이제 지난주는 제법 하락을 좀 했어요. 이렇게 뚝 좀 떨어져 있고. 야, 그런데 지금 전세 거래가 되는 분위기는 뭐 더 오르고 있으니, 글쎄요, 그 수급 지수가 좀 하락한 게 일시적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인천은 지난주 22건의 아파트가 낙찰이 됐고요. 낙찰가가 뭐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대체적으로 낙찰가가 그리 낮진 않아요. 근데 좀 괜찮게 낙찰된 거, 뭐 이런 거. 지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자, 인천 중에서 지금 어디가 좀, 이건 경기도고. 자, 인천. 자, 지금 부평구. 지금 뭐, KB 기준으로 좀 제일 많이 상승을 했다 인천 중에 부평구, 부계동, 그리고 이제 송도도 막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부평과 송도와 뭐 서구, 뭐 중구까지 골고루, 보통 이제 서구가 많네요. 서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도 뭐 제일 뒤에 좀 껴 있고, 뭐 지금 이런 동네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경매를 보면 여기도 서구죠, 검단. 음, 여기도 이제 분위기가 뭐 좀 움직이는 분위기죠. 그런데 낙찰이 잘 됐어요, 되게. 한번 볼게요. 전용 123인데 3억 7,250에 낙찰이 됐거든요. 8명?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입찰을 한 건 아니죠. 층도 괜찮아요. 몇 층이야? 11층. 뭐 층도 괜찮고요. 자, 123제곱 3억 7,200. 쭉 빠져서 지금 4억 2,500까지 실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매물이 4억 3천이 제일 싼 거고요. 근데 이건 저층이죠. 저층. 일반층이 얘도 1층이고, 얘도 저층이고. 뭐야 이게? 바로 5억 9천? 이거는 글쎄요,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어, 모르겠어요. 4억 한 후반 정도에 나오면은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4억 후반. 5억 9천은 이거는 그냥, 다락방, 복층, 탑층이 복층이네요, 얘는. 일반층 기준으로 한다면, 글쎄요, 얘가 한 4억 후반 정도. 4억 후반에서 뭐 5억까지도 괜찮겠네.
이 정도가 지금의 호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실거래가 이후에 좀 호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보수적으로 본다면 매물은 안 나와 있지만 한 4억 중반 정도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뭐 4억 5천 정도다라고 했을 때, 야, 낙찰 잘 받았죠. 3억 7,200이면 4억 중반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8천. 그리고 뭐 4억 7천에서 뭐 후반까지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이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면은 뭐 1억 넘게도 지금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고 임차인이 없으니 권리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정말 싸게 잘 낙찰을 받았네요. 3억 7,20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 완전히 오르기 전 정도의 수준이에요. 완전히 오르기 전에. 뭐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네요. 이건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천까지 살펴봤고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위주로 뭐 지금 부동산 분위기랑 경매 낙찰되고 있는 건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살짝 분위기가 좀 잠잠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서울이 이렇게 쉬었다가 또 치고 갈지, 뭐 경기도도 이제 뭐 서울이랑 비슷한 분위기니까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이러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좀 분위기가 다운이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꺾이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어요. 왜? 좀 많이 수도권 중에서 많이 못 오르기도 했고 지금 입주 물량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지금 올해까지가 좀 고비란 말이에요. 입주 물량이. 근데 벌써 지금 한 전반기 좀 지나가면서 이제 좀 입주 물량도 마무리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수도권 중에서는 그나마 인천이 가장 좀 탄력을 받아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향후 분위기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